휠체어를 밀며 KTX 승강장으로 향하는 한 영국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KTX 열차가 도착하고 가족이 탑승하려던 바로 그때 역무원으로 보이는 한국인 직원이 다가와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휠체어에 앉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엠마, 영국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동생 루시, 그리고 저까지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어머니는 다리가 불편해져 휠체어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시작된 지 벌써 3년, 우리의 삶은 크게 변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외출하실 때마다 항상 곁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동생 루시는 직장 근무 형태를 재택근무로 바꾸고 집안에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도맡아 주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가사 부담이 줄어들어 하루하루의 생활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여행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분이셨지만 지금은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시며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셨습니다. 목적지의 시설이나 환경이 휠체어에 친화적이지 않을 경우 가족에게 불필요한 수고를 끼칠까봐 걱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머니와의 하루하루를 조금이라도 더 밝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놓인 대형 컴퓨터는 저와 어머니 엘리자베스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께서 주무신 후에 컴퓨터를 켰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셨던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우연히 어머니의 관심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다양한 명소들, 서울, 경주, 부산, 전주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머니께서 한국 여행을 간절히 바라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어머니의 꿈을 꼭 이루어드리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저는 여동생에게 상의했습니다. 루시는 금융 자문가로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 가족 계획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어머니의 소망을 루시와 공유하자 그녀 역시 어머니의 꿈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어머니와의 여행이 얼마나 복잡할지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시는 휠체어 이용자가 한국을 여행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어세서블 코리아, 악세시블 코리아라는 웹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휠체어 사용자이면서 한국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결국 한국으로 이주한 미국인 남성 마이클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휠체어 사용자도 한국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열정적으로 알리고 있었고 여행 계획, 주의사항, 접근성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우리가 어머니의 꿈을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꿈을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한 순간 제 머릿속에는 과거의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직장 동료 제이크에게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제이크의 부모님도 저희 어머니처럼 휠체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아시아를 여행했을 때의 경험담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방문했던 한 국가는 선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몇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특히 지하철을 이용할 때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이 넓어 경사로 사용을 요청했는데 제공된 경사로가 불안정해서 타고 내릴 때마다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탑승할 때는 그 불안정함 때문에 극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고 평소보다 훨씬 큰 피로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역무원이 하차 시에 경사로를 준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열차가 지연되고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합니다.
열차 안에서도 휠체어 지정 공간이 다른 승객들의 짐이나 일반 승객들에게 점령당하는 상황을 겪었고, 양해를 구해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때마다 크게 실망했다고 제이크는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길을 걸을 때는 보도의 울퉁불퉁한 표면이 휠체어 이동을 어렵게 만들어 정신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이크의 경험담을 듣고 나니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에 가는 것이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거리의 청결 상태가 휠체어 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보도 위에 쓰레기나 껌이 바퀴에 달라붙으면 직접 제거해야 하는데, 이런 사소한 장애물이 우리에게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처럼 보도가 좁거나 가로수가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는 낙엽이 휠체어의 진행을 방해하고, 울퉁불퉁한 보도는 진동을 통해 불쾌감을 주며 최악의 경우에는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배리어 프리 시설이 더 발전한 유럽의 도시들에서는 역에 휠체어용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거나 승강장과 차량 사이에 단차가 없도록 설계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열차 노선도에 휠체어 마크가 표시된 역은 기본적으로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한 설비가 있어도 조작을 직접 해야 하거나 조작 버튼의 설명이 현지 언어로만 되어 있는 등 아직 개선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불안감을 안고 마침내 한국으로의 여행을 실현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도시와 공항의 깨끗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풍부한 역사를 느끼기 위해 저희는 서울 역사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 영무원분이 금속으로 된 가방을 들고 우리 가까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목적을 알 수 없었지만 열차가 도착하고 승객들이 내린 후 그 직원분은 가방을 열어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경사로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휠체어를 직접 밀어 창가 좌석으로 안내해 주신 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떠나셨습니다. 이 광경에 저는 경악했고, 옆에 있던 동생 루시는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순간은 하차할 때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내릴 문 앞에 또 다른 직원분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를 위해 특별히 경사로를 설치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마치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 직원분은 저희를 승강장에 있는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세심한 대응에 저희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엠마와 그녀의 가족은 이번에는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자 다가오던 버스가 멈추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버스가 자동으로 차체를 낮추었고 운전기사님이 내리셔서 저희가 탈문 근처에서 무언가를 조작하시더니 경사로를 펼쳐주셨습니다. 기사님은 또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좌석을 접어 엠마의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한 뒤 휠체어를 고정 벨트로 단단히 묶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기사님은 어머니를 향해 무언가 말씀하셨지만 한국어를 모르는 저로서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사님의 표정에서는 귀찮음이나 불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도 한국 승객들은 저희를 위해 잠시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전혀 언짢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외출이 이렇게나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뿐만 아니라 최신 교통 시스템이나 택시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이
휠체어에 탄 어머니를 편안하게 옮겨 주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는지를 실감하며 제게는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서울 역사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저희는 휠체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입장료가 면제되는 기분 좋은 깜짝 선물을 받았습니다. 장애인과 그 보호자 임명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는 규정 덕분에 비용 부담 없이 박물관의 풍부한 전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너그러운 제도에 감동했고 더 나아가 저희는 박물관의 베리어 프리 시설, 특히 화장실과 휠체어 사용자도 고려한 전시 배치에 감사했습니다. 박물관 안에서는 과거 서울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전시를 통해 도시의 역사적 변천을 직접 마주하며 그 차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박물관 1층과 3층에서 휠체어 대여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런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박물관을 나설 때 저희는 일반 출구가 아닌 경비원분이 특별히 잠긴 문을 열어주는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저희의 방문은 서울의 과거를 깊이 이해하는 즐거운 경험이었으며 근처에 있는 경복궁 등 다른 볼거리에도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체험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엠마와 그녀의 가족은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유서 깊은 궁궐은 연간 수많은 방문객을 맞이하며 그 중에는 해외 관광객도 상당수 포함됩니다. 많은 오래된 사찰이나 유적지가 여전히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경복궁의 부지는 놀라울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어 저희는 휠체어로 이동하는데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왕이 정무를 보던 근정전 앞마당까지 쉽게 도착하여 그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근정전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로 옆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존재였습니다.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이 엘리베이터는 휠체어 사용자, 거동이 불편한 분, 임산부, 유모차를 끄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어 있었고 저는 말도 안 되라고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말할 정도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궁궐의 건축 양식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주변 경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엠마와 가족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근정전 월대 위로 올라가 다시 한번 그 위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엠마와 가족에게 한국의 문화유산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가 되었습니다. 경복궁과 같은 장소가 신체적 제약에 관계없이 모든 방문객이 접근하기 쉽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엠마와 그녀의 가족은 한국을 대표하는 고속철도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과 접근성에 감명받았지만 KTX에서의 경험은 그 모든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KTX는 그 속도와 쾌적함으로 유명하지만 휠체어 사용자에 대한 배려 또한 마찬가지로 탁월했습니다. 특히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넓은 화장실이 완비되어 있었고 승하차 시에는 직원들이 신속하게 경사로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를 접한 어머니는 감사의 말을 연신 내뱉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희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KTX역과 지하철역에서는 한국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차 없는 경로,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이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었고 특히 하루 이용자 수가 300명 이상인 역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우선적으로 정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른 노력은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었고 엠마와 가족은 한국 사회 전체가
접근성에 대한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엠마와 그녀의 가족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때 그들은 베리어 프리 시설에 관한 정보가 온라인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 감명받았습니다. 또한 역 사무실에서 배포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도에는 엘리베이터나 휠체어 대응 에스컬레이터, 계단 리프트의 위치, 다목적 화장실의 상세 정보 등 귀중한 정보가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유럽의 일반적인 화장실과는 달리 가족이 함께 사용하기에도 편리한 설계로 되어 있다는 점이 엠마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한국의 다목적 화장실은 공간이 넓고 손잡이나 점자블록이 갖춰져 있어 누구나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엠마는 베리어 프리 시설에 대해 더욱 깊이 배우게 되었고 그 지식을 넓히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적을 읽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점자블록에 대해서도 그 디자인과 기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길을 안내하는 선형 블록과 위험을 경고하는 점형 블록 두 종류가 각각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에도 점자 블록이 있지만 그 설치 범위나 눈에 잘 띄지 않는 색상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노란색 점자 블록은 시각적으로도 두드러져 안전한 이동을 돕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한국의 베리어 프리 시설과 점자 블록이 어떻게 시각의 약점을 촉각으로 보완하는지에 대한 지혜에 감탄했으며 그 지식을 깊이 알아갈수록 감동으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베리어 프리의 중요성과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와 독립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엠마와 그녀의 가족이 방문한 한국에서는 음성 안내를 이용한 박물관, 동물원, 수족관에서의 체험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제공되는 음성 안내는 전맹이나 저시력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며 한국 전역에서 그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음성 지원 기능 보급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선진 기술의 융합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음성 지원 기능을 갖춘 웹사이트는 특별한 플러그인이나 애플리케이션 없이도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클릭으로 특정 텍스트가 자동으로 읽히는 시스템은 음량이나 읽기 속도 조절이 가능하여 시각 장애인에게 매우 편리한 서비스였습니다. 이 기술은 시각의 한계를 청각으로 보완하는 훌륭한 방법이었고, 엠마는 이러한 음성 지원 서비스의 보급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특히 보행자 신호등에서 나오는 음악이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에 따라 다른 소리를 사용해 방향을 알려주는 시스템은 시각장애인에게 중요한 내비게이션 도구였습니다. 음성이나 멜로디를 포함한 다양한 소리를 통한 정보 제공은 사회의 정보 접근성을 다양화하고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얻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인터넷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이 소외되기 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베리어 프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 문제를 최소화하고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엠마와 가족의 한국에서의 경험은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다른 감각을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시각과 생활 태도는 이 여행을 통해 크게 변화했으며 새로운 이해와 감사의 마음을 깊게 했습니다. 엠마의 한국 여행은 그녀 자신과 그녀의 가족에게 단순한 휴가를 넘어선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영국 출신인 그녀는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위험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베리어 프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목격한 선진적인 베리어 프리 시설과 대응은 그녀에게 마치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엠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식을 높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엠마는 사회 전체가 베리어 프리를 추진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의 소중함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마주하는 장벽을 제거하고 그들이 일상생활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여행은 엠마에게 베리어 프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공감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녀의 인생관을 바꾸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영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 속 베리어 프리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선을 촉진하는 데 일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엠마의 한국 여행은 그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녀의 행동과 생각에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